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당 기간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페드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년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금리 인상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분명한 하향 경로에 놓아두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군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거래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8월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어졌던 조정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3대 지수는 혼조세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48% 하락을 하면서 0.5%에 육박하는 하루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상승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채권 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에 이제 조금 안정된 흐름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을 하면서 4.86%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년물 또한 전일과 거의 비슷한 4.11% 수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와 간밤에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달러화가 상대적인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화 지수 지금 103.6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이 시간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한편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원유 시장 쪽에서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10월물 WTI 가격이 전일 대비 2.5%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83.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거래일 이상 올랐고요. 또 오늘 종가는 지난 9일 이후 거의 한 3주 정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거래일 동안 유가는 무려 6% 이상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8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8월 한 달을 좀 정리해 보자면 비교적 좀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뒷심을 좀 발휘해 주기도 했고 지표상 환호할 만한 지표들이 뒤에서는 좀 나오기도 했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오늘 하루만 두고 보면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 후반에 갈수록 점차 이제 상승세를 줄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모두 상승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지만 장 마감 한 15분 전부터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몰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장 막판 혼조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4,525 정도까지 근접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4,500선은 지지가 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약간 이제 포지션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장 막판 주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8월 한 달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한 달이었지만 이제 막판에 이 증시가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8월의 조정은 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한 한 달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2.2%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월 중에는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지만 막판에 이제 좀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도 월간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AI 광풍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요. 이 2.2%라는 월간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 최악의 수익률이고 작년 12월 이후 이제 최악의 한 달을 보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한 달 동안 1.7% 정도 급락을 했고요. 지난 2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다우도 이번 한 달 동안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은행주들은 은행권 위기가 있었던 3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베스코 KBW 뱅크 ETF 이제 은행권을 트래킹하는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8월 동안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이제 최악의 한 달을 보냈는데요. 지난 3월 이 해당 ETF는 무려 25% 정도 가치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은행주 중에서 이번 달에 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시티그룹, 시티즌스, 그리고 캐피털원, PNC 파이낸셜 등이 있는데요. 모두 12%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노동절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트레이더들이 이 중장기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한 전문가는 지금 최근 굉장히 단기적인 기점에서 보면은 증시는 결국 이제 채권 금리와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채권 금리의 지지력으로 인해서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내일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결국 이제 노동절 연휴까지 유동성 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8월 한 달간의 흐름을 짚어주셨을 때 나스닥이 한 달간 올해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월간 마이너스 2.2%라고 해주신 걸 들어보면 2.2% 하락이 최악이면 올 한 해 동안의 나스닥이 좀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울고 웃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죠. PC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됐지요.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오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인 7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두 가지 중요한 고용 지표와 이 물가 지표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숫자를 열어보니 예상 수준으로 정확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7월 PCE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지난 6월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월가의 예상 정도에 부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추세가 뒤바뀌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뉴욕타임즈는 이번 7월 PCE에 대해서 이제 스테잉 파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력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가 이제 그렇게 엄청난 추세 변화는 이번 7월에 관측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면요. 7월 근원 PC 가격 지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피겨가 될 텐데요. 7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습니다. 두 숫자 모두 월가의 예상치에 그대로 부합을 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6월보다는 살짝 올랐었는데요. 지난 6월에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 4.1% 오르면서 2021년 9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7월에 살짝 국제 유가가 좀 튀어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CPI 등도 올랐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전체적인 PC 가격 지수 역시 전월 대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크게 시장에 충격을 미치는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3% 전월 대비 0.2%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올랐습니다. 6월에는 이제 일반 PC 가격 지수 3.0%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치보다는 0.3%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가팔라졌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튀어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PC 지표에서 조금 또 주목할 부분이 나왔는데요. 미국인들의 가계
지출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고금리 국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난 7월에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 대비 0.8%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지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0.1%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3월 수치에 비해서 거의 8배 정도 이제 소비 지출이 늘어난 셈입니다. 소비 지출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전월치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문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PCE 보고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 가속하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추세가 변하는 정도의 가속은 관측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연준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냉각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냉각하지 않았다라는 스탠스를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는 관측을 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의 축이 있죠. 바로 고용 쪽입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오늘 중요한 고용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해고를 할 계획을 드러내는 감원 계획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수요가 이제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이제 둔화를 하는 듯한 최근에 나왔던 졸츠라든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한편에서는 나왔는데요.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8월에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무려 217% 정도 급증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미국 기업들은 8월에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감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8월 감원 계획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도 260% 이상 더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 조사 기관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기업들은 55만 명이 넘는 감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수치인데요. 지금 이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8월에는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8월에는 창고 부문에서 굉장히 많은 감원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트럭 회사인 옐로우가 파산한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사기관의 부사장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채용 열풍 이후 다시 재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ADP와 비슷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22만 8천 명을 기록을 했고요. 전주보다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고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조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집계를 하는 공급관리협회 시카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이 지표는 여전히 50을 하회를 하면서 업황 위축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까지도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지표들의 경우에는 해석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다소 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지수도 다소 좀 안정을 되찾으면서 냉정을 되찾으면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연준 위원들의 속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간밤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연준 위원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당 기간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페드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스틱 총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 연사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현재 금리 레벨이 충분히 제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긴축을 하면서 불필요한 경제적인 고통을 초래할 위험이 없도록 신중하게 긴축 정책을 이제 이어가야 한다라는 연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이 결국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줬는데요. 조만간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 즉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꾸준한 하향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CPI가 지금 지난 여름에 9%대 상승률에서 최근 3%대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작년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금리 인상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분명한 하향 경로에 놓아두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유럽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특파원님께서도 유럽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럽 쪽도 경기가 만만치 않게 좀 안 좋다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럽의 경기 둔화 가능성, 유럽 전체적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될 가능성과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이사회 고위위원이 유로존의 성장에 대해서 또다시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ECB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조금 실어줬는데요. 지금 ECB의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이사벨 슈나벨 위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기존의 ECB에서도 가장 외파적인 기조를 고수했던 인물인데 지금의 유로존 성장 전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굉장히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 위원이 성장률 둔화를 지적을 한 만큼 오늘 돌아오는 9월 22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이런 발언을 시사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오늘 22 의사록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22는 지난 7월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향후 회의에서 동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바 있는데요. 당시 성명문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을 해서 금리 동결을 통해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이제 열어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오해하는 것을 막기라도 할 듯 이제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황이지만 결코 이것이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친 이슈였습니다. 유럽 얘기를 좀 해봤고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비구에 위한 만기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중국 쪽에서도 또 내관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구이 유한 이제 영문명으로는 컨트리 가든이 이제 며칠 후 이제 주말 동안에 채권이 이제 대거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비구이안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489억 달러, 이제 9조 가량이 되는 9조 원 가량이 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이번 토요일인 내달 2일 만기가 39억 달러 39억 위안 정도가 되는 이 사모채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모채권을 연장하기 위해 이것을 채권자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애초에 이제 유예에 대한 표결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루 미뤄지면서 홍콩 시간으로 1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투표에서 이 채권자들이 채권을
채권단이 이제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는지 여부가 비고위안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장애물이자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비고위안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손실을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다시 채권을 페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사실상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 신용평가사 쪽에서도 이 비고위안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디스가 이런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요. 비고위안의 신용등급을 무려 3단계 정도 강등을 하면서 디폴트 바로 윗단계로 이 회사의 채권 등급을 이제 하향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8월 초에 비고위안이 달러채 상환에 실패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3단계 내렸고요. 오늘 더해서 3단계를 내리면서 6단계 정도를 내리게 된 셈입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이 광범위한 침체와 부채 위기 등에 상당히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로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대형 은행들이 일부 예금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경제가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으면서 경제가 이제 완전히 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쿠션을 받치기 위해라는 표현을 월저널에서 썼는데요. 이런 쿠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요 국영은행들 정기 예금 금리를 최대 25bp 정도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고위안에서 비고위안발 또 뇌관이 터지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통신과 기술,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종목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대체로 이제 보합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 혹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의 이사회의 핵심적인 멤버인 스티븐스 이사가 엔비디아의 주식 5만 주 이상을 이번 주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스티븐스 이사 이제 엔비디아 주식 5만 주 가량을 이번 주 거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단가는 이제 매도 단가는 거의 468달러에서 489달러 사이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티븐스 이사는 2,500만 달러, 약 33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이 정도 규모를 이제 이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스 이사 같은 경우 엔비디아 내부에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인물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이후로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이사회 멤버를 역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븐스 이사 외에도 엔비디아의 CFO 또 최고 재무 책임자 또한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5,000주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쪽에서는 엔비디아 주식 아직까지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는 콜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세일스포스인데요.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주가는 3% 정도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2% 안팎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캐나다 쇼핑몰인 쇼피파이와 협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쇼피파이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